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어제도 3대 증시가 다 오르면서 마치 데자뷰를 보는 듯한 정말 희한한 기분이 드는데요. 요즘에 계속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패턴이 너무 똑같으니까 진짜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빠졌다지만 이 정도 그래도 크게 반등이 나와줬으면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주저앉을 만도 한데, 야, 지금 매수세가 너무 무서워서 계속해서 이걸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느새 14,600포인트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는데, 야,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협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간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뭔가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관계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쟁으로 인해서 폭등했던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또 에너지 관련주 하락했고요. 금리 인상 이슈도 역시 지금 지긋지긋하잖아요.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도 어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동안 정말 억울하게 너무 많이 빠졌던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는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마스와 애플 역시 뭐 명불허전이죠. 1%대 상승해줬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까지 다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로 보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퀄컴, 인텔 다 올랐고, 어도비, 세일즈포스, 뭐 심지어 엔터테인먼트인 디즈니와 넷플릭스까지 전부 다 어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존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마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직 손실 구간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저점에서 물타기를 하셨다면 이미 상당수 플러스 전환이 됐을 것이고, 공포에 줍줍하신 분들은 아마 엄청난 또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 쫄지 않고 존버나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평생 내가 복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절대로 존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손절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장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S&P 500 맵을 1년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자, 1년으로 바꿔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36% 수익이 났고, 애플 49% 수익입니다. 구글 39%, 아마존 11%, 테슬라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지면서 완전 나락으로 가는 분위기였는데, 주식 분할 이슈로 갑자기 또 급등하면서 1년 수익률이 무려 73%에 육박합니다. 엔비디아도 거의 210달러까지 밀리면서 완전 나락갔던 기업 중 하나인데 1년 수익률이요 122%입니다. 브로드컴도 40%, AMD 62%,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진짜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1년을 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물론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디즈니, 넷플릭스, 페이스북, 뭐 인텔, 페이팔홀딩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 주식이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그냥 1년 전에 사서 가만히만 들고 있었어도 매우 높은 확률로 상당한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5년을 보겠습니다. 애플 398%, 아마존 281%, QQ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죠. 180%, SPY, S&P 500을 추종하는 ETF 95%, 그 다음에 하루 만에 26% 폭락하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페이스북, 그래도 5년을 놓고 보니까 61% 수익이 났습니다. 그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중무역 전쟁으로 폭락, 코로나로 인한 대폭락,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폭락, 이렇게 세 번의 엄청난 폭락장을 두들겨 맞고도 5년 수익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결국 미국 주식은 길게 보면 오른다는 것이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저점 대비 꽤나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욕심내지 말고 전량 매도 후 관망하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익절하고 현금화 시키자.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예상을 깨고 대세 상승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했다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예측을 포기하고 그냥 아예 길게 봅니다. 그냥 여유 자금으로 제일 센 놈들만 골라서 최대한 오래 들고 가자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고요. 저는 중소형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식상하지만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QQQ, 뭐 SPY, VO, IVV 그냥 국제 표준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 가서도 항상 1순위로 거론되는 종목들입니다.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TQQQ, SOXL, TSL3 같은 세배 레버리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초우량주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든 것인데, 이런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장기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세상 온갖 뉴스와 경제적 지표를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우리는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회사에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우리가 전문가 수준으로 하루 종일 여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이 100가지인데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 90가지는 긍정적인 요인이고 10가지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럼 내일 주가가 오를 확률이 90%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분석해도 주가를 절대 100% 예측할 수 없고요. 100번 양보해서 거의 100% 확률로 예측을 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호재나 악재가 떠버리면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내일 100% 올라. 내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푸틴이 핵무기를 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폭락하는 거죠. 유가가 갑자기 막 20% 급등했습니다. 그래도 폭락하겠죠. 핵무기를 쏠지 안 쏠지는 우리가 미리 분석을 할 수가 없죠. 그냥 푸틴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죠? 모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한들 주가의 흐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도 당장 주가가 하락한다는 보장은 단히 1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1년 후에, 어떤 경우에는 뭐 2년 후에 하락장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웃긴 건 굳이 장단기 금리차가 아니더라도 원래 1년에 두세 번씩은 밥 먹듯이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자, 그럼 이 하락장이 장단기 금리차로 인한 하락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하락한 건지, 금리 인상 이슈로 하락한 건지,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하락한 건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죠?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죠.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결국 길게 보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10년 후에는 많이 올라 있을 거고 나는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내가 크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싸게 줍줍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상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면 줍줍할 수가 없겠죠. 현금 보유 비중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보통 20, 30%를 많이 얘기하는데 뭐 10%에서 50%까지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하면 됩니다. 아무리 긍정론자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막 하루에 몇백만 원씩 까이고 있는데 이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싸게 줍줍이라도 해야 그래도 내가 이 하락장에서 수량을 많이 늘렸다는 위안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이고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도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죠. 물론 적당한 B2는 아주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부자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하죠. 적당히 쓰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문제는 적당히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출 금액이 클수록 손실에 대한 압박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유자금이라면 버틸 수 있는 상황도 B2를 하게 되면 패닉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 돈 다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닉셀을 하는 것이고요. 심리적으로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더라도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대출 얼마든지 저는 찬성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가급적이면 분산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효율성은 가장 뛰어난 게 맞습니다. 괜히 어중이 떠중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분산 투자한답시고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수익률만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테슬라에 몰빵한 것과 SPY와 분산 투자한 것 중에서 어떤 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테슬라 몰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테슬라가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지, 만약에 내 예상과는 달리 테슬라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면 그 타격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마음처럼 돌아가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처럼 다 돌아가주면 세상에 망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다 부자일 겁니다. 누구나 자신 있고 확신이 있지만 결코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추종형 ETF가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폭락했는데 넷플릭스는 QQQ에 편입이 되어 있죠. 애초에 QQQ와 분산 투자를 했다면 손실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시장이 회복할 때 넷플릭스 같은 개별 종목은 또 위로 치고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지수 추종형 ETF는 시장이 좋아지면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추종형 ETF가 훨씬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이대로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주관대로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